뭐 여행이 어렵다면 당연히 항공도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항공주를 제외하고는 다들 좀 위험한 포지션에 있지 않을까? 주가는 올랐는데 실제로 지표상으로 좋아진 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좀 기대할 만한 게임 회사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네. 그 뭐죠? 3차 네, 유행, 3차 대유행. 코로나 예. 대유행이 이제 걱정이 되면서 지금 다시 주식시장도 막 흔들리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세 조치 뭐 한 대 했다가 다시 또 뭐 예. 안 한 대 했다. 뭐 이게 종- 타격이 예. 커서 그런 것 같아. 경제적으로. 그렇죠. 종시까지 많이 길어질 수 있다. 뭐 2년, 3년 더 이런 얘기들이 자극적인 이제 문구들이 쏟아지면서 다시 조금 이제 우려하는 사이클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보복적 소비라는 네, 표현, 네. 이런 말처럼 사람들이 척 바깥에 나와서 돈을 네. 쓸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여행도 다닐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또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생기는 우리 어떤 경제 변화 혹은 네. 주식시장의 변화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여행주나 항공주 또는 이제 뭐 레저 관련해서 이제 카지노, 뭐 상영관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이 네 개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피해주죠. 왜냐하면 물리적 이동과 접촉을 기본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타격이 제일 컸고 최근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이들의 주가 상승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 항상 이제 주식시장 선반영을 하다 보니 주가는 올랐는데 실제로 지표상으로 좋아진 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예, 그 괴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좋아진다며? 라고 해서 쫙 주가를 당겨놨는데 아니래? 2, 3년 더 걸린다고? 아이, 그럼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까지 각광을 받았던 컨택트 혹은 우리 시클리컬 업종들 네네. 뭐 이게 다시 조정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언택트 주들 네. 같은 경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컨택트. 컨택트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컨택트 종목들이 다시 좀 조정이 가능성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언택트 주들도 올랐고 컨택트 주들도 사실 같이 올랐잖아요. 결과적으로. 언택트가 먼저 가고 컨택트가 나중에 갔지 컨택트가 나중에 갈 때 언택트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올라 있는데 컨택트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 조정의 어떤 여지를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데이터들이 전년 동기 대비로 계속 마이너스 90 또는 마이너스 95%의 하락률, 즉 말 그대로 실적이 없습니다.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이제 내년에 좋아질 거다라는 거에 내년 실적 이렇게 좋아지니까 요거를 땡겨와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 줘도 돼요 라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화 그리고 뭐 여행, 항공, 뭐 상영관 이런 경우 보시면은 글쎄요, 항공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 세 개의 종목군들은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다고 치자. 일단 냈다 안 좋고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끝났다 치자. 그러면은 과연 여행, 상영관, 그리고 뭐 영화, 상영관이 영화죠. 여행, 상영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소비 행태를 그대로 보여줄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행의 경우 국내 여행사들은 다 패키지 여행사입니다. 그러면 패키지 여행을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도 갈 수 있을까? 네.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중장년층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완전히 건강에 대한 어떤 자신감 내지는 내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이제 패키지 투어 가도 되겠다. 또 상대방 국가에서 또 그걸 열어줘야 되고 양국에 서로 봉쇄 조치가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너무 많이 붙는다는 거죠. 영화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던 지금 컨택트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네.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식적인 투자 의견도 홀드이고요. 여행주의 지금 현재 주가가 2019년보다도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딱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도 더 높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네. 지금 실적 장세가 열린다라고 하는 말에는 네. 결국은 실적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 가지고 네. 이제까지 성장했던 특히 언택트 관련해서 해당 많이 사항이 있었잖아요. 하나도 없죠. 이런 것들의 버블이 꺼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가 네. 일단 첫 번째 네네. 질문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컨택트는 이제 그렇겠지만 컨택트는 주가 조정 가능성이 예, 있지만 언택트 관련 주가 조정을 받았던 언택트 이런 네. 기술주들은 네. 다시 그런 스토리가 살아나면서 네. 또 올라갈 것이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컨택트 같은 경우가 일단은 주가 질문이 정확히 뭐였었죠? 주가가 이제 조정은 받을 텐데 네. 이제 구조적으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산업의 지형이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넷플릭스로 그냥 보면 되고 그렇죠. IPTV로 그냥 그게 더 편안하게 되니까. 더 편안하니까요. 보면 되고 또 이제 10대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또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로블록스 들어가서 영화 들어가서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어갈 거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항공주만 예외로 말씀드린 이유가 물리적 이동 자체는 없어질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항공주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좀 다들 좀 위험한 포지션에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고, 언택트 같은 경우가 다시 코로나의 장기화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주가를 받아서 역시 언택트야 라고 하고 쭉 갈 거냐, 그 부분은 이제 코로나 초기와 같은 극도의 어떤 봉쇄 조치, 그 환경이 다시 간다면 그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 게임주도 다시 산업 관점에서 이제 소비 증가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가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종목들도 역시 언택트다 이렇게 해서 갈 텐데, 그 수준의 봉쇄 조치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낮거든요. 백신은 맞을 것이고, 봉쇄 조치가 뭐 일부 국가, 일부 기관에 대해서 있을 수는 있겠으나 코로나 초기 때처럼 봉쇄 조치가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택트 주가가, 그러니까 언택트라는 컨셉으로 주가가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차별화된 어떤 실적을 네. 바탕으로 한 개별 종목의 어떤 맞습니다. 시장이 네네. 올 것이다라고 네네.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이랑 인터넷이 둘 다 언택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게임은 등락이 있을 것이고, 예, 종목에 따라 가는 애도 있고 빠지는 애도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인터넷은 갈 것이다. 언택트라서가 아니고 모든 산업군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종속되는 그 시대적 흐름, 예, 그것 때문에 그 네이버 카카오가 가는 거죠. 예, 이유가 다른 것이죠. 하긴 뭐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도 계속 주가 흐름은 괜찮았죠. 네네. 뭐 역사적 고점에서 한 5%도 조정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영화관 업체 가운데 이제 한국에서는 CJ, CGV가 네네. 있고, 네. 뭐 미국에는 뭐 AMC가 가장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이제 영화 체인관인데 네. 이러한 기업들은 앞으로 좀 많이 어렵겠네요. 그렇죠.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투자자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코비드가 완전히 끝났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데이트를 할 때 또는 가족 단위로 여행이 아니라 영화관을 그렇게 많이 찾을까? 예, 왜냐면 또 집에 TV 스크린들도 워낙 좋아지고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개봉하는 영화들도 많아져 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과연 영화관에 갈 필요성 자체가 예전 같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CGV도 그렇고 AMC도 그렇고 이 월별 이제 그 영화관 티켓 매출 추이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90%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엄청나네요. 네. 이게 더군다나 CJ, CGV 같은 경우도 해외 진출을 많이 했었잖아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것도 다 엄청난 짐이 되겠네요. 실제로 그 짐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무 구조가 안 좋아졌고요. 중국, 뭐 터키, 베트남 요 세 개의 국가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진출한 지역,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터키 쪽 같은 경우가 좀 재무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또 거기는 상황이고요. 뭐 그 환율 문제, 경제 문제가 예,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환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안정된 어떤 선진국 레벨의 국가는 또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실제로 또 CGV의 장부, 그러니까 북을 많이 깎아 먹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끝나도 이게 영화관으로 잠깐 일시적인 부밍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CGV 같은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내가 트레이딩의 고수다. 예, 이슈를 다 알고 있고 내 트레이딩의 고수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좀 어렵죠. 네. 예. 그러면 그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과 관련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여행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네. 예, 여행 산업에 대해서는 홀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뭐 여행이 어렵다면 당연히 항공도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하기로 이제 이제 결정이 됐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항공사로 통합해서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종식이 돼도 꼭 뭐 비즈니스 수요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어떤 국가 간의 이동, 물리적인 이동 자체는, 통행량 자체는 일정 수준까지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면 수치로 본다면은 이제 뭐 출국자 수가 우리가 전성기 때는 연간 2,500만 명씩 밖으로 나가셨고, 여행이 완전 부밍업이 되기 전이었던 2015년, 14년 이때가 한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사이 정도였었거든요. 연간 출국자 수가.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됐다. 그러면은 못해도 한 1,500만 명 정도 레벨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수익 구조 보시면은 이제 물론 이제 여객이 중요하긴 한데 화물 쪽에서도 일시적으로 운임이 튀어버리면은 수익성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또 통폐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국내 항공주들은 그래도 완전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가정하면 충분히 이제 투자 기회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우스에서 지금 그 대한항공에 가지고 있는 그 투자 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커버리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일단 난레이트인 상황이어서 의견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상영관이나 패키지 여행업이나 이런 쪽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결을 달리하고 있다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다시 재유행으로 인해서 네. 다시 이게 그 바깥으로 나오는 일들이 좀 길어진다, 네. 좀 더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동 물량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그게 이제 화물 수요 같은 것들이 될 거고요. 예. 종식이 될 때도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게 항공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게임주는 우리 지난번 말씀할 때도 그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가격 상승이 네,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기대할 만한 게임 회사들이 있나요? 일단은 넷마블, 웹젠, W게임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올해 게임주 환경은 작년보다 안 좋아요. 작년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너무 뛰었고 그런 이제 엽기저라고 하죠. 작년 매출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규제 환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아이템 확률 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아, 또 게임에 대한 규제가 뭐 하나 나오나요? 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MMORPG 게임 해보시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아이템을 얻잖아요. 그렇죠. 뭐 랜덤으로 뭐가 공격력 예를 들어 100짜리 만렙짜리를 이거 100만 원이니까 사세요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칼을 5군데로 나눠가지고 5개의 파츠를 모아오세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조합을 해서 완성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확률적인 요소가 다분히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일정 부분은 명문화, 즉 제도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율 규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규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모바일 셧다운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PC에서는 이미 셧다운제를 시행을 하고 PC 있고요. 셧다운은 들어봤는데 네네. 네. 그거를 모바일까지 하겠다. 그래서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밤 12시 넘으면 핸드폰으로도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되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경중을 본다면 앞에 게 훨씬 임팩트가 큽니다. 게임 확률 규제, 사행성. 확률 규제 이거는 진짜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고요. 그게 게임 회사들이 생기는 많은 매출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MMORPG를 주력으로 하는 게임사일수록 손해고요. 또 그 안에서 한두 개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게임사, 3N이라고 하잖아요. 넷마블, 넥슨, NC소프트를 놓고 비교해보면 NC가 가장 안 좋고요. 예, 이 이슈로부터의 영향은 NC가 가장 타격이 크고 그 다음에 넷마블이 중간,
넥슨이 타격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다. 넥슨은 캐주얼 게임, 뭐 카러플이라고 하죠. 카트라이드, 러시 플러스 같은 그런 캐주얼 게임도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넷마블 그리고 웹젠, 더블게임즈 이렇게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작이 많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네. 그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로블록스 얘기했습니다만 네네. 그때 그 나왔던 포트나이트 네네. 게임,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이 환경이 게임 회사에도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가 네네. 이제 중론인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든 메타버스 플랫폼에 좀 끈을 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리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굴지의 두 개의 플랫폼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일찌감치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이제 게임을 이제 인수를 해서 그 게임도 사실 이제 로블록스랑 좀 유사하거든요. 공통된 개발 도구 그리고 오픈 플랫폼 그 안에서의 수많은 게임들의 어떤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능들 그 안에서의 이제 독자적인 통화 단위 결제할 때 수수료 배분받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글로벌로 보면은 이제 그 정도 기업들이 좀 익스포저가 있고요. 국내로 본다면은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제페토, 위버스, 유니버스. 그래서 네이버의 제페토, 빅히트의 위버스, 그리고 NC소프트의 유니버스. 요 세 개의 플랫폼이 어느 정도 이제 원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들 외에도 컴투스가 최근에 이제 그 VFX 하는 이제 위지익 스튜디오 쪽에 3자 배정을 세게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2대 주주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돈으로 뭐 할 거냐? 용처를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은 이제 컴투스도 그런 식으로 익스포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빅히트, YG 그리고 JYP 엔터가 작년도에 네이버 Z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170억, 3사 합해서 170억 가량 또 지분 투자를 해둔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좀 메타버스 플랫폼에 좀 줄을 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국내에서는 제페토만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아주 가까운 형태. 그게 네이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로블록스 이후에 네. 메타버스 테마주 해가지고 막 형성이 돼가지고 한국 꽤 많았었죠. 신문에 나오고 예, 막 예. 한국에 이렇게 많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었나?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런 관련주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만 관련 있어도 그럼 이제 메타버스 되면 서버 수요 늘어나니까 무슨 서버 만드는데 좋아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메타버스 생태계 그 자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제페토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은 저는 위버스보다는 NC소프트 유니버스가 제가 이제 가서 해보면은 훨씬 더 게임사가 만든 플랫폼답게 3D 아바타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과금 체계 그리고 월정액 멤버십 그리고 또 팬 커뮤니티 안에서 랭킹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아이즈원 팬들 중에 내가 몇 등인지 그런 게 또 랭킹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 정도가 현재로서는 좀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집안에만 좀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했을 때 이 네. 게임주의 동향은 좀 어땠었습니까? 과거 데이터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가 극심한 기승을 부렸던 작년 2분기, 3분기 이때 게임사들 실적들이 다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때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확 올라와서 2, 3, 4는 조금 빠졌고요. 예. 2, 3이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연간으로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20, 30%씩 성장을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바일 게임 산업도 19년, 18년, 17년, 3년 동안 6조 원대를 못 넘었었거든요. 3년간 정체였어요. 매출? 예. 전체 우리나라의 모바일 게임 매출이 6조 원대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7조 초반으로 그 궤를 뚫었습니다. 예, 그렇게 마켓이 15%, 20% 점프업이 나온 이유가 2분기, 3분기부터 쫙 게임 쪽으로 몰렸던 거죠. 집에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은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락용으로.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매출이 성장하는 만큼 주가도 따라줬나요? 많이 올랐죠. 그 매출 퍼센티지 이상의 상승인가요? 보통은 매출 오르는 것보다는 훨씬 주가가 많이 오르죠. 예, 그래서 뭐 웹젠 같은 경우도 작년 저점 대비로는 한 3배 올랐고요. 예, 그런 식으로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덜 오른 게 예를 들면 요번에 말씀드리는 뭐 W게임즈 뭐 이런 플레이어들이 저점 대비로 사실은 뭐 40, 50%도 못 올랐으니까 예,
그만큼 또 저평가주로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지금 탑픽으로 보시는 기업 3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기업. 네.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네, 좀 짧게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일단은 넷마블, 그다음에 웹젠, W게임즈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넷마블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신작이 상반기에 제2의 나라, 그리고 하반기에 마블 퓨처 레볼루션과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즉 세 개의 중대형 신작이 있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올해만 3개 정도의 중대형 신작이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낮아진다. 즉 실적이 좋아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멘텀 측면에서 하반기로 예상되는 카카오뱅크의 IPO가 넷마블의 주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카카오뱅크 지분 4%가량을 들고 있거든요. 작년도 넷마블 주가 참조해 보시면 빅히트 상장할 때 11만 원에서 20만 원을 찍고 예. 거의 더블 가까이 갔네요. 예. 그랬다가 다시 지금 12만 원이긴 합니다. 예. 하반기 때 카카오뱅크. 그래서 넷마블이고요. 두 번째 웹젠은 4월 9일자로 전민기적2라고 하는 중국에서의 게임 론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4월 9일부터 이제 중국에서의 로열티 수익이 들어옵니다. 쫙 들어오는데 그 게임을 누가 론칭했느냐? 텐센트 통해서 론칭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큰, 글로벌리도 제일 큰 게임사를 통해서 중국 게임 론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웹젠의 올해 영업이익은 최소한 작년 대비 20% 늘어난 수준이고 밸류에이션상 여전히 주가 한 5만 원까지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W게임즈는 소셜 카지노라고 해서 포커류 뭐 이런 거 하는 쪽인데 대부분 북미 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W게임즈의 포인트는 PER이 9배로 굉장히 싸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내 규제 이슈로부터 자유롭다. 사실상 무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자회사인 DDI라는 회사가 하반기 때 미국에 상장을 합니다. 예, 그 모멘텀이 또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요 세 종목이 규제 이슈 뭐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귀찮다 그러면 이제 W게임즈고요. 아 나는 중국 쪽에 뭔가 확실한 모멘텀 중국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내가 안 좋으니까. 그럼 이제 웹젠이고요. 아 나는 작은 종목은 위험해서 못하겠다. 나는 대형주 좋아하는데 NC 왜 저러냐. NC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죠. 말씀드렸던 아이템 확률 규제. 예, 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여러 개가 분산이 돼 있고 신작이 있고 하반기 때 카카오뱅크도 상장한다고? 작년에 빅히트 보니까 아 그럼 넷마블 가 있을까? 예, 대형주면 넷마블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물론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바뀌진 않겠죠.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NC소프트랑 컴투스 저는 다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6개월 본다면 넷마블, 웹젠, W게임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매수의 시점은 지금 그 가격대가 충분히 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매도의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매도의 시점은 일단 넷마블의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IPO가 될 때겠죠. 네, 그런 식의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전민기적2가 실제로 4월 9일에 런칭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주일, 2주 단위로 딱 뚜껑 열면 나와요. 결과치가 나오죠. 이거 중국에서도 초대박이다. 이렇게 되면은 연간 매출 계산하면은 이익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가가 꽉 스파이크 치겠죠. 네. 그럼 이제 한 뭐 4월, 5월 중에 이제 한번 매도하고 다시 고려를 하시는 거고요. W게임즈는 이제 동일한 논리로 보면은 이제 대표님도 딱 느낌 오실 겁니다. DDI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때. 예. 상장할 때 아니라 하기 전. 뭐, 그 며칠 사이 이제 분할 매도죠. 네, 예, 그러니까, 상장하기 정말 며칠 전. 그러니까 상장하는 시점, 그 구간에. 상장 밸류에이션이 나왔을 때. 뭐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예,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